노화와 싸우는 여정의 깊은 곳에서 핵심은 세포를 관리하고 수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치 메마른 꽃이 물을 주면 다시 소생하고 싹이 트며 만개하듯. 인간의 몸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생기 넘치고 활력이 가득한 젊음을 오래도록 누리며 고통이나 피로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노화를 매우 직관적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는 노화란 건조함으로 향해 가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때 탱탱하고 매끄럽던 과일 껍질은 시간이 지나면 주름지고, 푸르렀던 나뭇잎은 물이 부족하면 마르고 부서지기 쉽습니다. 자연의 일부인 인간도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의사 유미 이시에러의 책 노화는 세포의 건조 때문이다를 통해 몸 안팎에서 발생하는 불쾌한 증상과 노화 과정을 탐구해 보려 합니다.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조화롭게 융합하는 전문가인 저자는 풍부한 지식과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점과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세포 건조라는 개념은 다소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는 비과학적인 식습관과 생활 습관의 결과입니다. 이시아라 의사에 따르면 몸속의 물은 적절히 배출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필요한 곳에 도달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영역에 정체되어 통증과 불쾌감을 유발합니다. 동시에 물이 필요한 세포들은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 점점 메말라 갑니다. 그 결과 고혈압, 노안, 비만, 피부 건조와 칙칙함, 복부나 하체의 지방 축적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이는 모두 세포 건조의 결과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를 명확히 설명할 뿐만 아니라 세포가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을 회복하고 노화 속도를 늦추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공합니다. 식품 선택에서부터 식사 습관 조정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해결책은 신체를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보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시아라 의사는 노화가 20대부터 시작되지만 적절한 관리만으로도 50세가 넘어서도 젊음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세포의 수분을 충분히 유지하면 젊음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상태에서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때 팽팽하고 매끄럽던 피부가 점차 거칠어지고 밝고 맑던 눈이 건조하고 피로해지며 손가락 끝이 부드러움을 잃고 책장을 넘길 때마다 혀끝에 약간의 습기를 빌려야 하는 상황 말입니다. 이처럼 작고 미세한 변화는 몸속 수분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건조함은 점점 더 많은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씨에는 허리와 무릎 관절이 쑤시고 복부와 턱의 지방이 더 많이 축적되며 기억력이 저하되고 익숙했던 단어들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는 뇌, 관절, 장기 등 중요한 기관에서 세포가 서서히 건조해지는 결과로 이런 증상들이 천천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젊은 사람의 경우 체중의 약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수치는 점점 줄어듭니다. 성인이 되면 약 60%로 감소하고 노인이 되면 55%로 떨어집니다. 이는 체내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노화 과정을 효과적으로 늦추는 열쇠임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점은 건조 즉 노화 과정이 중년이나 노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20대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 요인 또한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합니다. 현대의 공기 조절 시스템은 생활 공간을 지나치게 건조하게 만들어 겨울을 가습기 없이 보내는 것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더불어 샤워 습관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가 휴식을 취하기보다
간단히 샤워로 끝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는 신체에서 필요한 따뜻함을 잃게 하고 세포의 건조 상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생활 환경 외에도 식습관은 침묵의 가해자로 작용합니다. 아침 식사로 빵과 우유를 먹거나 매일 녹차를 마시는 습관은 몸을 차갑게 만듭니다. 이러한 차가움은 즉각적으로 느껴지지 않더라도 세포 수준에서 건조 상태를 서서히 악화시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일상생활 속 작은 습관들을 조정하기만 해도 건강 상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몸이 필요한 수분을 유지하면 장기 기능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피부가 촉촉하고 부드러워지며 노화 속도 또한 현저히 느려집니다. 주위를 잘 살펴보면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꾸준히 운동하며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피부는 탄력 있고 빛납니다. 반대로 장기, 뼈, 혈관 같은 기관의 세포가 건조해지면 외모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도 위협받기 쉽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만성질환들은 세포 건조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혈관 내피세포나 췌장의 베타세포가 수분을 잃으면 기능이 저하되고 이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도 뇌세포가 건조하고 위축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체내 건조 상태를 해결하면 자궁과 난소의 기능이 개선됩니다. 이는 부기,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부인과 질환 및 갱년기 장애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세포에 수분을 공급하는 것은 어렵거나 큰 변화를 요구하는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일상생활의 작은 디테일만 조정해도 예를 들어 식습관이나 샤워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불편한 증상을 줄이고 질병을 예방하며 젊음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분이 충분한 몸은 단순히 젊음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기 있고 건강한 삶을 선사합니다. 다음은 몸이 건조 상태에 있을 수 있는 신호들입니다. 식사 후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자주 든다. 술을 마신 후 숙취가 평소보다 더 오래 지속된다. 복부 지방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한다. 머리카락이 점점 약해지고 거칠어지며 탈모가 심해진다. 원래 날씬했던 종아리가 붓고 두꺼워진다. 몸의 비정상적인 징후는 모두 세포 수준에서의 건조 현상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몸을 마치 말린 생선으로 상상해 보세요. 수분이 증발하면 피부는 주름지고 이는 우리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또는 내부가 비어버린 시든 나무처럼. 이것이 바로 골다공증의 원인입니다. 가지에서 잘린 꽃이 점차 말라가며 물을 흡수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인간의 세포도 수분을 잃으면 물을 흡수하는 능력을 점차 잃게 됩니다. 만약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다면 우리 몸은 언제든지 말린 생선이나 말린 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몸이 건조해지고 있다는 몇 가지 신호들입니다. 심한 갈증. 많은 환자들은 항상 갈증을 느끼며 물을 많이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녹차나 차가운 음료를 자주 마시고 아랫배가 불룩하며 다리가 굵어지고 거칠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끝없는 갈증과 하체 비만 증상은 동양의학에서 수독 현상으로 불립니다. 이 현상은 물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빈 공간, 깊은 홈 또는 세포 사이에 축적될 때 발생합니다. 이는 마치 몸속에 여러 오염된 물 웅덩이가 고이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더 마시면
이 물 웅덩이에 흡수될 뿐 세포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세포는 여전히 물이 부족하여 더 강력한 SOS 신호를 보내고 이는 끊임없는 갈증으로 이어집니다. 비 오는 날 건강 악화. 많은 사람들이 비 오는 날 몸이 불편하고 특히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다고 느낍니다. 높은 습도는 부종, 심경통, 두통 및 냉증과 같은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이 시기에는 기분이 무겁고 우울해지기 쉬우며 일부 사람들은 차가운 환경에서 잠을 잔 후 복통이나 설사를 겪기도 합니다. 이 주요 원인은 몸의 과잉으로 축적된 물로 인해 몸이 차가워졌기 때문입니다.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물은 체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로 엔진을 식히거나 젖은 수건으로 열을 내리는 것처럼요. 그러나 물이 몸속 잘못된 곳에 축적되면 냉증과 통증을 유발하며 특히 물 과잉이 있는 신체 부위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비 오는 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은 몸을 데우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운동 후 땀을 흘리는 것도 몸에 불필요한 물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느낌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과 땀은 우울한 기분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정신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비 오는 날 몸이 피곤하고 통증이 있거나 증상이 심화되는 현상은 동양의학에서 수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몸속에 과도하게 축적된 물이 잘못된 위치에 쌓여 냉증, 통증 및 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상태입니다. 따뜻한 물로 목욕하거나 운동을 통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는 것이 이러한 증상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는 과잉 수분과 전반적인 건강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비정상적인 땀 배출. 일부 사람들은 가벼운 운동만 해도 땀을 많이 흘립니다. 많은 이들이 과도한 땀이 몸에 쌓인 수분을 배출하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땀이 많이 나는 것은 몸의 균형이 깨졌음을 경고하는 신호이며 심지어 노화의 위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양의 땀 배출은 몸에 유익합니다. 독소를 배출하고 피부를 더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수독으로 인한 땀은 종종 냉땀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고령자나 세포가 심각하게 건조한 경우에 더 자주 발생합니다. 만약 비정상적으로 땀이 자주 난다면 이는 세포가 심각하게 수분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식습관을 조정하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며 운동을 통해 세포의 수분 흡수 능력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체 지방 축적. 동양의학에서는 비만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물렁지방과 단단지방. 물렁지방, 피부가 부드럽고 땀을 많이 흘리며 부종과 관절 통증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 유형의 비만은 체내에 과도한 수분이 축적되어 무거운 느낌을 줍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변을 통해 수분 배출을 촉진해야 합니다. 단단지방, 이 유형의 사람들은 근육이 단단하고 변비가 적으며 복부가 과도하게 팽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깊은 층의 지방이 축적된 결과입니다. 이 경우 지방 대사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목할 점은 비만 여성의 대다수와 비만 남성의 약 절반이 물렁지방 유형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독 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더 흔하고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체내에서 물이 올바르게 분포되지 못하고 복부, 허벅지, 종아리와 같은 부위의 피부 아래 조직이나 세포 사이에 축적됩니다.
세포가 충분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점차 주름지고 하체 지방이 두드러지게 쌓이는 현상이 나타나며 이는 세포 노화의 명확한 신호입니다. 몸의 자가 치유 메커니즘. 인간의 몸은 놀라운 자가 회복 및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해 물질이나 과도한 수분이 축적되었을 때 몸은 두통, 설사, 통증과 같은 불편한 증상을 통해 이를 신호로 보냅니다. 이는 단순히 경고일 뿐만 아니라 몸이 해로운 요소를 제거하고 균형을 회복하려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설사가 발생할 때 몸은 실제로 장에 축적된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신체 부위에서의 통증이나 냉증은 세포에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세포 수준에서 발생하는 불균형과 손상을 경고하는 중요한 신호로 우리가 몸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됩니다. 세포 건조를 방지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몸 안에 불필요하게 축적된 과도한 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신장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동양의학에서 신장, 신의 개념은 단순히 신체 기관인 신장에 국한되지 않고 생식기와 비뇨기계 같은 관련 기관까지 포함합니다. 남성의 경우 신장은 고환까지 포함하며 여성의 경우 자궁과 난소를 아우릅니다. 신장 체내 수분을 관리하는 댐. 신장은 체내 대부분의 물을 처리하고 소변을 통해 배출합니다. 신장의 역할은 마치 댐처럼 체내 수분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몸 안의 수분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세포의 건조를 초래하며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실제로 저녁에 다리가 부어오르는 증상을 겪었던 많은 사람들이 생활 습관을 약간 바꾸고 신장 기능을 개선한 결과 부종이 줄어들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으며 체형이 날씬해졌습니다. 체중 감소는 물론이고 어지럼증이나 하체의 무거움 같은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이는 신장 기능 강화가 단순히 부종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신 건강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화는 신장의 쇠약에서 시작된다. 동양의학에서는 노화 과정을 신장 기능 저하, 즉 신허의 직접적인 결과로 봅니다. 신허란 신장의 에너지와 힘이 약해진 상태를 뜻합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체내 수분 조절 능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노화와 퇴화를 동반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신허의 징후는 주로 하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소변줄기 약화, 소변줄기가 힘이 없고 끊기며 배뇨가 원활하지 않음, 쥐나는 증상, 이른 아침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며 수면을 방해하고 불편함을 초래함, 허리와 무릎 통증, 하체의 무력감과 통증이 집중됨, 생리적 장애, 남성은 발기부전, 여성은 자궁과 난소와 관련된 문제를 겪을 수 있음. 원인과 결과. 원인. 이 현상의 주요 원인은 세포가 물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중력의 영향으로 과도한 물이 아랫배에 축적되는 데 있습니다. 물이 축적되면 신장, 비뇨기계, 생식기 등 신장과 관련된 기관들이 냉증에 시달리게 되고 이로 인해 기능 효율이 저하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는 마치 물의 압력을 과도하게 받는 댐과 같아져 점점 균열이 생기고 결국에는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 신장은 물 관리뿐 아니라 동양의학에서 생명력의 중심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신장이 약해지면 신체의 활력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노화 증상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뼈의 약화로 인한 골절 위험 증가,
피부 건조와 탄력 저하, 시력 저하, 노안, 백내장, 청력 약화. 이 상태를 방치하면 노화 과정이 더욱 빠르게 진행됩니다. 노화 과정을 늦추기 위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신장 기능을 강화하여 몸에 쌓인 과도한 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신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면 불필요한 물이 배출되고 세포는 필요한 물을 흡수하여 몸이 젊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독과 물의 종류. 그러나 물을 무분별하게 과도하게 마시는 것은 수독이라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체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은 세포 내액, 즉 세포 내부에 있는 물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생명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세포 외액은 세포 외부에 축적된 물로 위, 장, 부비동, 피부 아래 등 불필요한 곳에 물이 고이는 현상으로 이는 수독을 일으킵니다. 과도한 물 섭취는 세포 내액을 증가시키지 않고 세포 외액만 채워져 부종, 하체 비만, 그리고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비록 나이가 들수록 체내 총 수분량이 감소하지만 세포가 충분한 물을 공급받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포 내액이 많은 몸은 젊고 활력이 넘치지만 세포 외액이 많은 몸은 세포가 건조해지고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체내 물의 이동 과정. 체내 물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조절됩니다. 혈관 내 물은 60조 개의 세포로 이동하여 수분을 공급하고 세포 내에서 화학 반응에 참여합니다. 이후 노폐물과 물은 다시 혈액으로 흡수되어 신장으로 이동하며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물이 혈액에서 세포로 이동하거나 장에서 혈액으로 흡수되기 위해서는 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만약 체내 열 에너지가 부족하면 다음과 같은 비정상적인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찬물 섭취. 찬물을 마시면 위와 장의 온도가 낮아져 물이 혈액으로 충분히 흡수되지 못합니다. 이 경우 물은 장에 머물거나 설사를 통해 배출됩니다. 차가운 조직과 기관. 몸속 조직과 기관이 차가워지면 혈액에서 물을 흡수하지 못해 세포 사이에 과도한 물이 축적됩니다. 이로 인해 부종이 생기고 몸이 무겁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 중요한 세포가 물이 부족해지는 반면 불필요한 곳에 물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리 많은 물을 마셔도 몸이 여전히 탈수 상태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느냐가 아니라 물이 세포 안으로 흡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은 소금을 극도로 줄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으며 저염 간장, 저염 버터, 저염 고등어와 같은 저염 제품을 대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 건어물, 절임 음식, 김치까지도 피하며 소금 섭취량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저염 식단은 일부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제한하면 체내 수분 전해질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소금은 삼투압을 유지하고 물이 세포 내부로 이동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세포가 물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져 몸이 쉽게 탈수되고 노화가 가속화되며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혈액을 묽게 하기 위해 물을 많이 마시거나 혈압을 낮추기 위해 저염식을 하는 것이 항상 기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소금 섭취량은 과거보다 크게 줄었지만 고혈압 환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한 조사에 따르면 40세 이상 인구의 약 절반, 즉 6천만 명이 이 질환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뇌출혈 비율은 줄었지만
뇌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뇌졸중 사례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심근경색, 당뇨병, 관절염과 같은 질환도 소금 제한이 없던 시기보다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소금을 항상 질병의 주범으로 보는 것이 과연 옳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약 30년 전 제가 의료계에 입문했을 때 고혈압 치료는 일반적으로 이뇨제를 사용하여 체내 과도한 물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혈관을 확장하거나 심장 박동을 억제하는 약물이 개발되면서 이뇨제 사용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연구는 과거 이뇨제를 사용하던 방법이 혈압 관리에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소금. 더 구체적으로는 나트륨은 체내 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눈물, 땀, 콧물, 그리고 혈액의 짠맛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 미네랄 균형을 유지하며 소금의 양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물의 양도 이에 따라 변합니다. 따라서 물의 역할을 무시한 채 소금만 줄이는 것은 단편적인 접근입니다. 동양의학의 관점에서 고혈압은 체내 과도한 물의 축적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혈액이 너무 많은 물로 인해 묽어지면 심장은 이를 온몸으로 펌프질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이로 인해 혈압이 상승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뇨제가 혈압을 낮추는 이유는 소금을 제거하기 때문이 아니라 체내 소금과 결합된 과도한 물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체내 소금이 급격히 감소하면 물도 함께 줄어듭니다. 심각한 경우 세포에 필요한 물조차 부족해져 몸이 건조하고 활력을 잃는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소금 섭취 제한은 오히려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바닷물이 오래전부터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부에 살균 효과를 준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는데 왜 바닷물에 소금이 몸속에 들어가면 해로워질까요? 고래나 돌고래와 같은 해양 동물은 생존을 위해 바닷물을 마시지만 고혈압이나 뇌졸중에 걸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사용하는 소금의 종류에 있습니다. 바닷물에서 얻은 천연 소금이나 자연 건조된 소금, 천일염, 은 신체에 유익한 균형 잡힌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제 소금은 주로 나트륨과 염소로만 이루어져 있어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 정제 소금을 섭취하면 신체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많은 양의 물을 동원해야 하며 그로 인해 혈액이 묽어지고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하여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금을 완전히 제거하는 대신 적당량의 천연 소금을 섭취하면 건강상의 위험을 피할 뿐만 아니라 신체의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몸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데도 억지로 저염식을 고수하는 것은 생각만큼 이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가의 보습 제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피부 세포의 건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피부를 부드럽고 탄력 있게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바로 세포의 수분 유지 능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사실 건강한 고령자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피부가 여전히 매끈하고 윤기 있게 유지됩니다. 반대로 20대의 젊은 여성들 중에서도 거칠고 건조한 피부 문제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피부 결점을 감추기 위해 여러 겹의 보습 크림, 파운데이션, 두꺼운 메이크업을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피부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자신의 접근 방식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거나 사우나에서 휴식을 취한 후의 느낌을 떠올려 보세요. 땀을 통해 체내 물이 일부 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는 오히려 부드럽고 매끄러워집니다. 부어있던 얼굴은 사라지고 피부는 탄력을 되찾으며 심지어 턱선이 더 날렵해 보이기도 합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체내 수분을 조절하는 중요한 장기인 신장의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이 과정은 체내의 과잉 수분을 배출하고 건조했던 피부 세포가 물을 흡수하여 자연적인 수분을 회복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땀을 흘리는 것은 피부에 예상치 못한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땀은 체온 조절뿐만 아니라 자연 보습제로 작용하여 피부 표면을 부드럽고 윤기 있으며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피부가 적절한 자극을 받으면 스스로 보습하고 탄력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피부의 자연적인 힘을 활성화하면 보습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더라도 점고 생기 있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체온을 유지하고 적당히 땀을 흘리도록 유도하는 것 외에도 피부 세포의 수분 유지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연 점액질이 풍부한 식품. 예를 들어 토란, 오크라, 해조류, 다시마, 생된장, 양송이버섯, 굴, 해삼, 광어와 같은 식품은 훌륭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식품에 포함된 뮤신과 같은 점액질은 피부의 수분을 증대시키고 탄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식품을 일상 식단에 추가하는 습관은 피부를 내부에서부터 건강하게 가꿔주며 건조한 피부 문제를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노화 방지 음료, 내부에서 시작하는 케어 비법. 건조한 피부를 완전히 치료하거나 노화를 막아주는 약은 없습니다. 노화 과정을 늦추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은 신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피부 건조를 개선하기 위해 설계된 노화 방지 음료는 신장 기능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피부, 내장, 뼈, 모발, 뇌와 같은 기관들을 건조로부터 보호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음료를 처음 마시는 순간부터 몸의 변화를 분명히 느낄 수 있으며 피부가 내부에서부터 부드럽고 생기 있게 변화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근, 사과, 소금 주스. 이 음료는 신장 기능을 강화하고 세포 건조를 예방하며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이상적입니다. 뿌리채소에 속하는 당근은 신장의 활동을 촉진하는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뜻한 주황색을 띤 당근은 몸을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체내에 과도한 물이 축적되어 추위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사과는 북쪽의 추운 지역에서 유래한 과일로 당근과 비슷한 효과를 제공합니다. 특유의 붉은 색을 가진 사과는 몸을 차갑게 하지 않으며 당근과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여기에 천연 소금을 약간 더하면 이 주스는 더욱 맛있고 균형 잡힌 음료가 되어 체내 수분과 염분을 조화롭게 유지하고 세포의 수분 흡수 능력을 강화하여 생기를 더해줍니다. 이 주스는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음료를 마신 후 몸이 차가워지거나 위장이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임상 경험에 따르면 이는 몸에 과도한 수분이 축적되어 세포가 건조해진 사람들에게 주로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천연 소금을 소량 추가하여 세포의 수분 흡수 능력을 자극하면 음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당근, 사과, 소금 주스 레시피. 당근 2개, 약 400g. 사과 1개, 약 300g. 천연 소금, 적당량. 만드는 방법. 당근과 사과를 깨끗이 씻고 껍질째 사용하여 껍질에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두 가지 재료를 착즙기로 눌러 약 480ml의 주스를 추출합니다. 천연 소금을 약간 첨가하여 맛을 더하고 잘 섞습니다. 음료를 천천히 음미하듯 마셔서 몸이 최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블랙 진저 티. 진저티는 홍차와 흑설탕 또는 꿀을 함께 조합하여 만드는 간단하면서도 건강에 좋은 음료입니다. 홍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홍차에 포함된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도와 과잉 수분을 제거합니다. 여기에 미네랄이 풍부한 흑설탕이나 꿀을 더하면 진저티는 영양가 높은 회복 음료로 변신합니다. 진저티를 꾸준히 마시면 체온이 낮은 사람, 고혈압, 변비, 설사, 부종, 비만, 그리고 체내 과잉 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기력감 등 다양한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진저티는 과잉 수분을 제거하는 동시에 세포가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을 회복시켜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고 노화를 늦추는 효과를 제공합니다. 블랙 진저 티 만드는 방법. 따뜻한 홍차 한 잔을 준비합니다. 신선한 생강을 갈아 넣습니다. 기호에 따라 흑설탕이나 꿀을 첨가합니다. 하루에 3에서 6잔을. 몸 상태에 따라 적절히 섭취합니다. 참고 사항. 간편하게 홍차 티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강은 미리 갈아 냉동 보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경우 생강 가루나 가공된 생강 제품을 대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화 방지 식단, 배설 능력을 높이고 몸을 내부에서 관리하는 비법. 노화 과정을 늦추고 몸을 항상 젊게 유지하려면 신장으로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배설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몸은 독소를 제거하고 세포가 필요한 수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과, 당근, 소금 주스나 진저, 티와 같은 음료를 섭취하는 것 외에도 노화 방지 식품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신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열쇠입니다. 적절한 음식 섭취와 올바른 식습관은 배설 과정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체내 과잉 수분을 제거하고 세포의 수분 흡수 능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결과 건강이 증진되고 노화가 지연되며 하체 비만, 고혈압, 당뇨병, 망막 건조, 불면증과 같은 세포 수분 부족과 관련된 여러 건강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저녁 소식, 몸을 회복시키는 비밀. 생리학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영양 흡수 과정이 배설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식을 하면 혈액이 소화 과정을 돕기 위해 위와 장에 집중되며 신장, 대장, 직장으로 충분한 혈액이 전달되지 않아 배설 능력이 감소합니다. 반대로 음식 섭취를 줄이면 몸은 독소를 배출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소식의 효과, 소식을 2에서 3일 동안 실천하면 몸이 독소를 배출하기 시작하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냄새가 심해지거나 소변 색이 짙어지고, 눈곱이 끼며 코에서는 코딱지가 나오고, 혀에 힘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몸이 축적된 노폐물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심지어 완전한 금식을 하지 않더라도 밤사이 자연적으로 소식 상태가 됩니다. 저녁에 잠든 후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의 시간은 몸이 회복하고 배설 과정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를 활용해 밤에는 음식을 적게 섭취하고 가벼운 식사를 하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더 효과적으로 독소를 배출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단식 후 아침 식사. 몸이 오랜 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갑작스럽게 많은 양의 음식을 먹으면 복통, 설사, 메스꺼움, 심지어 장이 꼬이는 증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식 후 첫 식사는 가볍고 천천히 시작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침 식사도 신중하게 준비하여 저녁 식사 이후 10시간 이상 휴식을 취한 몸에 과부하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침 식사를 억지로 하지 마세요. 아침에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면 이는 몸이 아직 추가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단지 습관이나 전해지는 조언에 따라 억지로 아침을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이득이 없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아침 식사, 충분한 저녁 식사, 에너지를 유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비법. 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거르면 에너지가 부족해져 오전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뇌와 근육세포에 필요한 주요 에너지원은 혈액 속에 존재하는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포도당이 신체 활동에 필수적인 영양소임을 보여줍니다. 아침에 건강한 당분을 공급하려면 당근, 사과 주스에 소금을 약간 첨가한 음료나 흑설탕을 넣은 생강차와 같은 음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료는 필요한 당분과 비타민을 제공하면서도 위에 부담을 주지 않아 몸이 부드럽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건강을 최적화하기 위한 하루 식사 분배. 가벼운 아침 식사. 물이나 주스, 생강차를 마시면 배설 과정을 촉진하고 과잉 수분을 제거하며 세포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합니다. 이는 하루를 시작하는 데 완벽한 선택입니다. 간단한 점심 식사.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 간단하게 죽이나 메밀국수 한 그릇 정도가 충분합니다. 이는 소화기관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식사. 저녁에는 좋아하는 음식을 충분히 즐기세요. 과도한 식단 제한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세포가 회복하며 수분 흡수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목욕, 하체를 따뜻하게 하고 건강을 개선하는 비법. 건강한 식습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몸을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간단하면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목욕입니다.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습관은 하체를 따뜻하게 하고 신장 기능을 활성화하며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목욕의 놀라운 이점. 1. 온열 효과.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신장과 폐를 통해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동시에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깊은 이완감을 제공합니다. 2. 부종 감소. 어깨까지 물에 잠기면 물의 압력이 혈액과 림프 순환을 개선하여 특히 하체의 부종을 완화합니다. 이는 소변량을 증가시키고 몸에 과도하게 축적된 수분을 제거하여 부기를 줄이고 체온이 낮은 상태를 개선합니다. 3. 젊음 유지. 정기적으로 목욕을 하면 체내 세포에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어 세포 재생을 지원하고 몸을 건강하고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목욕법으로 최대 효과 얻기.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는 샤워로만 간단히 끝내고 목욕하는 시간을 잊곤 합니다. 이는 건강을 관리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놓치는 것입니다. 주 2, 3회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몸이 한층 더 편안해지고 피부가 생기 있어지며 마음이 평온해지는 변화를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결론. 과학적인 식단을 구성하는 것에서부터 목욕과 같은 간단한 습관을 실천하는 것까지 우리는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더라도 꾸준히 실천한다면 몸은 시간이 지나도 활력과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아름다움이 항상 빛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